101달러 48센트. 이것은 지금 상하이에서 거래되는 은 1온스의 실제 가격으로 월스트리트의 종이 환상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서는 5.8%라는 사상 최악의 채무 불이행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401k 은퇴 자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레버리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조용히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 화면에서 무심코 확인하는 국제은, 가격은 철저하게 조작된 종이 조각의 환상일 뿐입니다. 뉴욕의 코맥스나 런던의 금속 거래소에서 은 가격이 93달러 언저리를 맴돌고 있을 때 바다 건너 중국 선전의 최대 귀금속 특구인 수이베이 시장에서는 이와 완전히 동떨어진 끔찍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도매상들은 1온스당 120달러라는 엄청난 웃돈을 주겠다는 제안에도 자신들의 금고에 있는 진짜 은을 절대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국제 시세보다 무려 30% 이상 높은 가격표가 붙었는데도 평생 은을 사고 팔며 생계를 유지해온 상인들이 거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아닙니다. 끝없이 찍어내는 종이 화폐로 굴러가는 서구의 가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동양의 전면적인 불신임 투표이자 조용한 선전포고입니다. 이 거대한 기만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종이 은이라는 유령을 만들어냈는지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뉴욕의 대형 은행 트레이더들은 단 한 줌의 진짜 은도 소유하지 않은 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수백만 온스의 가짜 은 선물 계약을 시장에 쏟아냅니다. 그들은 아주 적은 증거금만으로 거대한 매도 폭탄을 투하하여 가격을 억누르고 투자자들의 눈을 가려왔습니다. 금고에 있는 진짜 은일, 온스당 수백 온스의 가짜 은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거래되는 이 기형적인 구조는 거대한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IOU, 즉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다는 서면, 약속이 영원히 시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믿었습니다. 선물 시장이라는 것은 본래 농부나 광부들이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융 엘리트들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납치하여 자신들만의 거대한 카지노로 변질시켰습니다. 초고단타 매매 알고리즘과 거대 은행의 결탁을 통해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수십억 달러어치의 매도 주문을 순식간에 쏟아내고 시장이 공포에 질려 하락하면 그 주문을 재빨리 취소해버리는 불법적인 조작을 수십 년간 밥 먹듯이 저질러 왔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억압을 통해 그들은 인플레이션의 진실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보장치인 귀금속의 가격을 강제로 짓눌렀고 평범한 대중들이 자신들의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철저히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산업 현장과 진짜 세상은 서구 엘리트들의 가짜 종이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이 아무리 복잡한 파생 상품의 공식을 짜내고 가짜 계약서를 수천만 장 찍어낸다고 해도 그 종이 쪼가리로는 결코 태양광 패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없고 최첨단 전기차 배터리를 구동할 수도 없으며 정밀 타격 미사일의 핵심 부품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제조업의 심장부인 아시아의 거대한 공장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물리적인 원자를 미친 듯이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니터상에 깜빡이는 숫자가 아니라 전도율이 가장 높은 진짜 금속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물리적 수요가 마침내 종이 장벽을 뚫고 나오면서 서구 금융 엘리트들의 치명적인 거짓말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세계의 맹렬한 수요는 뉴욕 코맥스 거래소의 금고를 무서운 속도로 바닥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코맥스에 등록된 실물은 재고량은 무려 70%나 증발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모래시계처럼 실물 은은 서구의 텅 빈 금고를 조용히 빠져나와 아시아의 깊고 견고한 지하 금고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은행가들이 종이 가격을 억누르며 승리에 도취해 있는 동안 동양의 거대한 자본들은 그 헐값에 진짜 금속을 남김없이 쓸어 담아온 것입니다. 화면상의 숫자가 아무리 낮게 유지되더라도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순간 내어줄 금속이 창고에 없다면 그 거대한 거래소는 그날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동양의 영리한 자본들은 지금 서구 은행들의 텅 빈 창고를 향해 당장 진짜 금속을 내놓으라며 사형 집행인의 올가미를 서서히 조이고 있습니다. 결국 은이라는 귀금속은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우주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뉴욕의 금융가들이 컴퓨터 모니터 위에서 끝없이 복제해내는 무한하고 텅 빈 종이 은의 우주이고, 다른 하나는 땅속 깊은 곳에서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들여 채굴해야만 얻을 수 있는 유한하고 무거운 진짜 은의 우주입니다. 두 우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장막에 가려져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해왔지만, 이제 극단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속에서 그 거짓된 장막이 무참히 찢어지고 있습니다. 장막이 찢어진 틈 사이로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서구의 거대 은행들이 쥐고 있는 것은 빈 껍데기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권력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오직 수천 대 1의 레버리지와 서류 조작으로 연명해온 가격 결정권이 이제 진짜 물건을 단단히 쥐고 있는 자들의 손으로 완벽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선전의 상인들이 120달러의 제한을 비웃으며 금고 문을 굳게 닫아버린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금고 속에 잠드는 이 중앙은행들이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달러 지폐보다 훨씬 더 희소하고 강력한 생존의 무기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종이로 은을 덮으려 했던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마술쇼는 이제 그 끔찍한 민낯을 드러내며 스스로 붕괴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금속을 쥐지 못한 자들의 서류상 약속은 이제 불타오르는 화로에 던져질 한낱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종이 약속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이 끔찍한 붕괴의 심장부에는 제인 스트리트라는 거대한 금융 괴물이 웰리를 틀고 있습니다. 동양의 영리한 상인들이 진짜 금속을 쓸어 담으며 종이 화폐의 권위를 비웃고 있을 때, 이 거대한 헤지펀드는 시장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악성 종양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현재 전 세계 은 공급량의 엄청난 비율을 통제하며 무려 16억 달러에 달하는 가짜 은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종이 은 보유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나 방향성 예측의 오류가 아닙니다. 실물은 이 아시아의 거대한 지하 금고로 미친 듯이 빠져나가는 텅 빈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수백만 온스의 은을 매도 폭탄으로 던지며 억지로 가격을 억누르려 발악해온 셈입니다. 하지만 상하이와 선전의 상인들이 진짜 금속의 인도를 요구하며 가격을 폭등시키자 제인 스트리트가 쌓아 올린 16억 달러짜리 종이 모래성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불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조작의 실체는 단지 인터넷을 떠도는 음모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적인 철퇴를 맞고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제인 스트리트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의 거대 시장인 인도의 증권거래위원회는 그들의 교묘한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무려 5억 6,6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며 그들의 자금을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인도에서의 징벌은 붕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마침내 정치권이 칼을 빼들었고, 미국 의회는 제인 스트리트가 벌인 무차별적인 무차입 공매도, 즉 진짜 주식이나 금속을 빌리지도 않고 가짜 매도 폭탄을 던져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세계의 법적 감시망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가운데 그들이 코맥스 시장에 숨겨놓은 16억 달러의 은 매도 포지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명적인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시한폭탄의 뇌관은 바로 공매도 압착, 즉 쇼트 스퀴즈라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처형 방식입니다. 공매도 세력은 가격이 떨어질 것을 맹신하고 남의 은을 빌려 팔았기 때문에 만기가 다가오면 반드시 시장에서 진짜 은을 사서 갚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뉴욕 코맥스의 창고는 이미 70%나 증발해 텅 비어있고, 중국의 상인들은 은을 움켜쥐고 어떤 가격에도 절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인 스트리트를 비롯한 거대 매도 세력의 계좌에는 매일매일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담보로 맡겨둔 증거금이 순식간에 바닥나고 거래소와 은행들이 당장 돈을 채워 넣으라며 마진콜, 즉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를 빗발치게 보내는 순간 그들은 생존을 위해 어떤 미친
가격이라도 지불하고 시장에서 은을 사들여야만 하는 참혹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파산의 공포에 질려 폭등한 가격의 은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들이는 순간 그 거대한 매수세는 다시 가격을 로켓처럼 위로 쏘아 올리는 기름이 됩니다. 가격이 더 오르면 버티고 있던 또 다른 공매도 세력이 마진콜의 날을 맞고 그들 역시 미친 듯이 은을 사들여야 하는 죽음의 연쇄 폭발이 연달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청산의 과정에서 펀더멘털이나 차트의 기술적 분석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갚아야 할 진짜 금속을 구하지 못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금융 짐승들의 처절한 울부짖음만이 시장을 지배할 뿐입니다. 16억 달러라는 상상 초월의 매도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발 넘 폭발적인 매수 에너지는 국제은 가격을 우리가 과거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무자비하게 밀어올릴 것입니다. 체인 스트리트라는 헤지펀드 하나가 피를 흘리며 무너지는 것으로 끝날 문제라면 월스트리트가 이토록 덜덜 떨며 공포에 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재앙은 이 거대한 공매도 도박판 뒤에 수많은 그림자 금융기관들이 썩은 거미줄처럼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덩치가 큰 한 기관의 마진콜과 강제 청산은 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의 연쇄 부도를 즉각적으로 촉발하고 이는 곧바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심정지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단지 은 가격의 상승을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종이 화폐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필사적으로 은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탐욕으로 파놓은 16억 달러짜리 함정은 도리어 자신들을 산채로 매장하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고 그 무덤의 서늘한 그림자는 코맥스 거래소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피 같은 은퇴 자금까지 덮쳐오고 있습니다. 은 시장을 뒤흔드는 이 거대한 파멸의 그림자는 결코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트레이딩 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텅 빈 코맥스의 창구와 16억 달러의 썩은 매도 포지션이 뿜어내는 도끼는 이제 가장 안전해야 할 당신의 401k 은퇴 자금 계좌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매달 성실하게 납입하는 자신들의 연금이 철저한 감시를 받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겹겹이 쌓인 금융공학의 베일을 벗겨내면 끔찍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은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사모펀드, 즉 그림자 은행들의 가장 훌륭한 도박 자금이자 레버리지 폭탄의 담보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사모펀드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수익률을 약속하며 연기금과 은퇴 자금을 끌어모으지만 그 이면에서는 당신의 돈을 볼모로 잡고 수십 배의 빚을 끌어다 쓰는 극단적인 교차 담보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도박판의 청구서가 마침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용평가 기관 피치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무려 3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사모 신용시장의 채무 불이행률이 올해 초 5.8%라는 사상 최고치를 공식적으로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수치의 변동이 아니라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혈관이 터졌음을 알리는 치명적인 파열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5.8%조차 장부 조작과 만기 연장으로 간신히 숨긴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좀비처럼 무너져 내리는 조용한 연쇄, 부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모펀드의 자회사들은 실제로는 복잡한 대출 계약과 숨겨진 보증으로 끈적하게 얽혀 있어서 단 하나의 부서만 파산해도 그 독성이 전체 포트폴리오로 퍼져나가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리먼 브라더스의 악몽이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단지 이름과 간판만 바꾼 채 부활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위기가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쓰레기 채권에서 시작되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실체도 없는 기업 가치를 부풀려 빚을 낸 사모펀드의 쓰레기 기업 부채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월스트리트는 대차대조표 밖으로 부채를 숨기는 교묘한 회계 장난을 쳤고 규제 당국은 이를 묵인했으며 위험을 여러 단계로 쪼개고 섞어 폭탄 돌리기를 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은 이 거대한 사기극이 임계점에 달했을 때
모든 주체가 동시에 출구를 향해 달려가며 유동성이 순식간에 말라붙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8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한 단 하나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2008년의 카지노 판돈이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자본금이었다면 2020년 지금 월스트리트가 판돈으로 걸고 있는 것은 바로 중산층의 평생을 바친 땀방울, 즉 연기금과 은퇴, 자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모펀드의 무한 책임 사원들은 자신들의 자본은 털끝만큼도 투자하지 않은 채 오직 유한 책임 사원인 당신의 은퇴 자금을 총알바지로 내세워 천문학적인 레버리지를 일으켰습니다. 도박이 성공하면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보너스와 수수료 잔치를 벌이지만 지금처럼 5.8%의 부도율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순간 그 모든 천문학적인 손실은 고스란히 당신의 401k 계좌에서 증발하게 됩니다. 거대 헤지펀드들이 파산하고 사모펀드의 그림자 대출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내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은 가격이 조작된 감옥을 부수고 폭등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진짜 돈을 만지는 영리한 자본들은 이미 401k 계좌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타는 종이 화폐의 집을 탈출하여 가장 안전한 실물 금속의 방공호로 미친 듯이 대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리한 자본들이 종이 화폐에 불타는 집을 탈출하여 실물 금속의 방공호로 뛰어드는 데에는 또 다른 끔찍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비정상적인 발작입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고 그 결과 국채 금리는 4%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3.92%대까지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돈들이 경제의 심각한 침체와 시스템의 붕괴를 확신하고 있다는 거대한 사이렌 소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완벽한 생사의 갈림길, 즉 꼼짝할 수 없는 생사 현문에 갇혀버렸습니다. 중동의 끔찍한 분쟁이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 선까지 쏘아올리며 살인적인 물가 폭등을 다시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빚으로 연명하는 사모펀드와 경제가 즉각적으로 즉사할 것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폭발하는 물가가 화폐 가치를 소각해버릴 것이 뻔한 완벽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솟구치는데 경제는 차갑게 죽어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옥 속에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과거처럼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어 붕괴하는 월스트리트를 구제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걷잡을 수 없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여 달러라는 화폐 자체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꼴이 됩니다. 이미 코맥스 거래소의 텅 빈 창고와 상하이 상인들이 요구하는 $120라는 실물은 가격은 종이 달러의 구매력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더 이상 무한정 찍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너지는 금융 엘리트들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잔혹한 질문의 답이 당신의 은행 계좌와 연금 계좌를 정조준하고 있는 베일인, 즉 내부 구제 금융이라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정부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쏟아부어 은행을 살리는 베일아웃, 즉 외부 구제 금융을 단행했지만 다음번 거대한 붕괴에서는 그 법적인 규칙과 사냥,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당신이 은행 예금이나 401k, 연금 펀드에 돈을 맡기는 순간 법적으로 그 돈은 더 이상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대차 대조표상 자산으로 귀속되며 당신은 단지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는 무담보 채권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거대 은행과 그림자 사모펀드들이 파산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과 중산층의 은퇴 자금을 합법적으로 몰수하여 자신들의 텅 빈 자본금을 강제로 채우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주말 동안 모든 거래소가 문을 닫고 당신이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없는 그 끔찍한 34시간 동안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은퇴 자금은 화면상의 숫자로만 남은 채 월스트리트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양의 상인들이 진짜 금속을 양손에 꽉 쥐고 절대 놓지 않는 진짜 이유이며 블록체인상의 24시간 금 가격이 주말 사이 5,494달러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단숨에 기록해버린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거대 자본들은 10% 혹은 20%의 알량한 투자 수익을 노리고 금과 은을 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금요일 밤 은행 시스템이 갑자기 정지되고 월요일 아침 내 계좌의 돈이 절반으로 깎여나가는 무자비한 합법적 자산, 몰수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실물 자산을 쓸어 담고 있는 것입니다. 3호 신용시장의 채무 불이행률이 5.8%를 넘어서며 연쇄 부도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제인 스트리트와 같은 거대 헤지펀드들이 무차입 공매도로 시장의 목을 조르다 마진콜의 단두대에 오르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최종적인 희생양은 언제나 진실을 몰랐던 평범한 대중들이었습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만 진짜 돈을 소유하지 못한 채 모니터상의 가짜 숫자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은 그 종이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그 화려한 수익률의 숫자는 결국 진짜 금속을 쥐지 못한 자들의 허망한 종이 환상일 뿐입니다. 앞서 보았듯 뉴욕의 코맥스 거래소가 116억 달러의 썩은 공매도 포지션에 짓눌려 파산의 벼랑 끝에서 비명을 지르고 그림자 사모펀드들이 5.8%라는 끔찍한 부도율 속에서 당신의 401k 은퇴 자금을 무자비하게 백감으로 던져 넣을 때 그 지옥불에서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짜 자산뿐입니다. 상하이와 선전의 상인들이 120달러라는 압도적인 가격표를 내걸고도 절대 금고 문을 열지 않는 그 서늘한 침묵이야말로 다가올 거대한 붕괴를 경고하는 가장 확실한 사이렌입니다. 새로운 글로벌 금융의 질서는 더 이상 월스트리트의 무한한 종이 인쇄기나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며 오직 유한하고 묵직한 실물 금속의 권력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양의 거대한 자본들은 서구의 텅 빈 창고를 향해 사형 집행의 날을 재촉하고 있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실물 인도의 파도가 뉴욕을 덮치는 순간 모든 가짜 서류들은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피땀, 어린 자산이 그 끔찍한 종이 화폐 붕괴의 폭발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기 전에 이제는 허상의 모니터를 끄고 차가운 진짜 금속의 현실을 마주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